왜 때리고 그래요? 자, 왜 말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요 별일 없었죠? 자 수업하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온 결합 그림 나와 있는데 중간에 나온 것처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간에 교차돼서 결합이 돼 있으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분자고 어디까지가 뭐 나눌 기회 뭐 없죠. 그래서 최소 구성 원자 최소한의 어떤 형태를 갖추는 곳을 그냥 잘라놓고 그래서 이거를 분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래서 실험식이냐 분자식이냐 했을 때 얘는 그냥 실험식이고 분자식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 이거야 뭐 사이언스 디저트에 나오는 이온인 경우에는 전자는 얻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죠. 그럼 전자를 얻어왔다. 자 그러면 나 원래대로 원자라면 원자에게 양성자 5개 있다.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죠? 5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를 어딘가에서 뺏어왔다. 그럼 나는 전자가 하나 더 많다죠. 그럼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몇? 1이죠. 이렇게 되면은 전자 하나가 더 많은 효과를 갖다 내는 것 뿐이고 전자를 어디서 뺏겼다.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은 거죠? 플러스가 더 많은 거니까 이때는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야. 뭐. 됐고 그 다음에 원소 기호 화학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소 기호는요 여담인데요. 정말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갔었는데 언젠가부터가 한번 꼭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가 원소 기호를 구분 못하는 고3을 봤어요. 예전에 한번. 자 여러분들 원소 기호는요 알파벳으로 표시하죠. 알파벳은 총 몇 개 있죠? 26개 있나요? 그렇죠. 하지만 민준이는 27개죠. 26 플러스 1. 그쵸? 왜 도박판에서 보면 한 장 더 있듯이 뭐 그런 거 그냥 웃겨보려고 했는데 재미없었어. 자 그러면은요 알파벳은 26개밖에 없으니까 알파벳 하나로 원소 기호를 표시하면은 26개밖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알파벳 2개나 혹은 3개로 연결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알파벳이 A, B, C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원소 3개를 뜻하는 건지 2개 하나를 뜻하는 건지 하나를 뜻하는 건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A 하고 뒤에 알파벳이 하나 더 붙으면 무조건 이제 뭐가 붙어야 돼요? 소문자로 붙어야 되죠. 그리고 대문자가 다시 붙으면 이게 하나요? 이게 하나인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 소문자로 이 이렇게 써 있으면 요게 몇 개, 요게 2개, 요거는 몇 개 안 써 있으면 1개 있다는 소리고. B만 2개는? 뭐? B만 2개. 일로 와. 이거 봐. 또 그런 애 나오잖아. A하고 소문자 B까지 쓰면은 여기는 하나라 했죠. 근데 그러니까 B가 하나는 B가 2개면 쌤은 저거 표현하는 건 A, B가 2개라는 거. B가 2개로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다시 일로 와. 아니 왜요? 이게 하나짜리 원소라니까? 거봐 헷갈리잖아. 이해됐지? 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는데 거봐 헷갈리잖아. 아니 지금. H2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응? H2도. 그럼 봐봐. 그럼 A, B가 이렇게 돼야지 이놈아.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놈아. 됐지?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런 거 정확히 합시다. 그래서 뒤에 소문자가 붙으면 거기까지는 다음 대문자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통으로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O, H, 뭐 E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그럼 요 덩어리 하나가 각각 2개씩 있다는 뜻이고요.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소 기호는 알파벳으로 표시하고 뒤에 소문자가 나오면 거기까지 그냥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대문자가 나와야 비로소 다른 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이런 거 곤란해요. 그쵸? 있더라. 그런 사람들 예전에 봤다 나. 근데 걔 다행히 점수는 잘 나왔어. 처음에가 그래서 그렇지 잘하더라고. 곧잘 나중에는. 쉽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소 기호 됐고요. 화학식. 자, 화학식. 자, 화학물의 조성이나 구조를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을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를 쓰고 즉 누구니? 라고 표시해주고 원소 뒤에 아래에 첨자로 원소의 개수를 써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 메테인이죠. 이렇게 되면은 C 하나에 H가 몇 개? 4개니까 C 하고 H 둘 다 대문자죠. 따로따로니까 그 다음에 H 우측 하단에 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C라는 원소에 H라는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 하나, 얘는 원자가 몇 개?
4개로 구성이 돼 있고 요게 분자 몇 개다? 1개다. 이 앞에 2 써 있으면 이러한 분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량적인 게 헷갈린다는 소리는 이런 기본적인 게 자꾸 놓치고 가서 걔네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니까 이번 어떻게 보면은 고3 동안에 수능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볼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봅시다. 그래야 나중에 평생 물어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공계로 진출하는 불쌍한 얘기지만 물리하고 화학은요 여러분들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애가 있죠. 물리는 겁나 싫어하는데 건축학과 가고 싶은 애. 그런 애 손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너 물리 꼭 해야 돼. 라고. 그치? 불쌍한 거죠. 그런 애들 꼭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신소재학과 가갖고요. 아, 전 물리는 되는데 화학은 겁나 싫어요. 미안해, 넌 물리도 하지만 화학도 꼭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애가 그렇다.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학과 갈 겁니다. 넌 어디 갈 거니? 그랬더니 어디 가더라? 그게 무슨 학과 같더라? 정말 아무 상관없는 학과로 같은데? 진로. 아니야. 진짜 특이한 과 같은데? 있어. 물화생제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이공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공계에서 있어. 하다못해 체대를 가도 물리는 해야 돼요. 아 진짜? 체대를 가도 물리는 해야 돼요. 하지. 그래서 체육학과 나와서 학위를 받으면 2학으로 들어가요. 체대는 2학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래서 화학식이고요. 자, 화학식 양과 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학식 양에는요 원자량이라는 게 용어가 표현 나옵니다. 자, 원자량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원자량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죠.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뭐냐? 여기 있는 물질 요거 몇 개니? 라고 물으면 이거 1개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표현대로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냥 개 많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냥 개라는 표현 쓰도 잘 쓰지만 그쵸? 그냥 개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용어 잘 압니다.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쵸? 요거보다 더 많은 거 핵많이. 그치? 아닌가? 좀 그거 아니야? 비속어로 쓰죠. 비속. 비속은 또 뭐였어? 존나. 아, 그거는 인가 옛날부터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전문 용어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안에 원자가 무수히 많은데 자, 여기 탄소 원자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탄소요. 제가 크게 그려놔서 그렇지 저거 하나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를 여기다 담았다고 칩시다. 이 안에 몇 개나 담길까요? 그냥 무수히 많이 담깁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울 위에 올려놔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여기다 탄소를 쭉쭉 집어넣어요. 쭉쭉 집어넣어서 얘의 질량이 얼마가 될 때까지 여기다 담아요? 12g이 될 때까지 담습니다. 왜 하필 12g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왜 하필 12g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6번. 6번?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어디다 써줘야 돼? 원자번호는 원소기호 좌측 하단에 6번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이거 원자 번호죠. 그치? 아 기억났어요. 아 기억났다고요. 알았어.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우리 차마 욕은 하지 말자. 자, 그러면 그리고 민준아 네 목소리 잘 들어간다 지금. 경호 듣고 있어? 나중에 지워줘. 이렇게 지워줘. 삐빅 이런 걸로 지워줘. 자, 그러면은요. 자,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럼 원자번호 6번이라는 소리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6개 있다는 소리가 되고요. 질량수 얼마죠? 12짜리입니다. 그럼 질량수가 12짜리라는 소리는 여기에 중성자가 몇 개 있다? 6개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원자는요, 원자 핵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면 이게 각각 6개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첫 번째 개 2개, 나머지 개들이 몇 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고정 모델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려질 텐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원자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전자는 그럼 호구냐? 왜 전자의 개수는 왜 질량에 포함을 안 시키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전자는 호구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얘하고 질량 차이가 실제 질량 차이가 한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한 10의 4승 정도 차이가 나요. 10에서 1, 10, 100, 1000, 1000배구나.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Sorry.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000배 정도 차이 아니지 10,000배 맞지? 4승이니까. 헷갈릴 뻔했잖아. 10,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몸무게 잽니다. 내가 몸무게 잴 때 어깨에 먼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먼지 탁 털고 다시 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자가 많건 적건 얘의 질량을 계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실제 질량은 누가 더 크냐고 중성자가 실제로 조금 더 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만배정도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차이 나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질량을 그냥 1로 본 거다. 양성자의 질량을 1로 보고 중성자의 질량을 1로 본 거다. 그럼 진짜 질량이 1이라는 소리야? 아니죠. 그냥 1로 본 거죠. 이거의 질량을 1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정말 1kg이야? 아니죠. 그냥 1인 거죠. 이렇게 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요게 6개 합이 12개가 있으니 12개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니 이거를 담는데 어떤 용기에다가 담았더니 블라블라블라 겁나 많이 들어가겠죠? 이만큼 차가지고 들어갔더니 재봤더니 몇 그램? 12g이 나오더라 라고 누구? 자신의 질량수하고 뒤에 그램자를 붙인 거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올 만큼의 질량을 잽니다. 그럼 이렇게 재면 이 안에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겠죠. 뭐 몇 개? N개만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쵸? 그러면은 N개만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수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수소 원자번호 몇 번이죠? 1번이고 질량수 1입니다. 그럼 얘를요 어디다 담으면은요 뭐가? 질량수 2놈. 중수소 고3이신데 조용히 하자. 창피하니까. 그래 서영고 예비 고3 그쵸? 거기까지만 하자. 자 그 다음에 민준아 근데 자 보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수소를 담습니다. 얘가 몇 g이 될 때까지 담아보냐? 1g이 될 때까지 담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 들어와. 너 끌려왔구나. 승아야, 그 앞에 거 못 들은 거는 여기 녹화해놨으니까 내가 다시 올려놓을게. 알았지? 모든 수업은 다 촬영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안 되면은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놓고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고 여기 안에도 넣을 거니까 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첫 번째, 저는 학원에 안 와서 못 봤는데요. 집에서 봐. 그 다음에 전 네이버 카페로 보내. 저는 네이버랑은 상종을 안 해요. 저는 상종을 안 합니다. 네이버랑. 그럼 구글로 가서 유튜브를 봐.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유튜브 안 깔린 핸드폰은 없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유튜브에서 핸드폰으로 최적화 시켜놨어요. 그냥 열기만 하면 돼요. 그쵸? 됐어요. 그럼 검색을 잘 못해서 8살짜리 우리 딸도 검색해내더라. 그러니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그딴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에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럼 이번 참에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강의를 봐야 되는데 우리 집에 공유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너 꼭 오락할 거잖아.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공유기를 제가 직접 세팅해 드릴게요. 단 게임은 못 하실 거예요. 다 차단시켜 놓을 거니까. 왜? 아니 공유기에다가 이제 세팅만 해놓으면 돼. 니네가 들어가는 사이트 다 차단되게. 아니면 특정 사이트만 허용하고 나머지를 걸어버리면 되죠. 그냥. 그치, 그 방법도 있어. 자, 그러면 자 얘는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12g이 될 때까지 담았는데 몇 개인지 모르겠어. N개래. 몇 개인지 관심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얘가 1g이 될 때까지 담는다. 자, 얘는요 얘에 비해서 12배 무거운 애야.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N개 들었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12g이 됐어요. 얘도 N개 담으면 얘는 몇 g이 돼요? 1g이 되면 그 말이죠. 여기도 몇 개가 들어가요? 여기도 N개가 들어가요. 신기하네. 그럼 이번엔 다시 원자번호 3번짜리 아니면 뭐 해볼까? 헬륨 해볼까요? 헬륨 질량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얼마? 4짜리죠. 그럼 얘는 N개를 담으면 몇 g이 돼요? 4g이 돼요. 아니면 4g이 됐다는 소리는 거기 몇 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N개가 있다는 소리죠. 왜 N개, N개 이렇게 되니까 발음하기도 거지가 뭐 같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 N개라는 숫자는 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게 정확한 숫자일까요?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딱 정확한 숫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그만큼 이거보다 2배 많으면 2N개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2N개 있으면 얘가 2N개 담겨 있으면 12g이 아니라 몇 g? 24g 있나 보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네. 그러면은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가 12짜리 질량수를 가지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질량의 기준을 삼아놓은 것 뿐이고 얘가 자신의 질량수하고 똑같은 숫자의 그람이 될 때까지 감았을 때 그때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몰랐겠죠. 나중에 계산해서 알아냈겠죠. 뭐 해마다 뭐 과학이 발달할수록 측정이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좀 더 정밀해지겠죠. 하지만 그 정밀한 게 그렇게 의미가 좋을까요?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쌀 샀는데 쌀 한 가마니 샀는데 80kg인데 개수 세알해 봤더니 쌀알이 5알 더 들어있어. 아싸 쌀알 5알 더 들었다. 그 다음에 계산해 봤는데 하루 한 10년 한 몇 년 걸렸다. 몇 년까지는 안 걸려도 한 3주 걸려서 개수 세알해 봤는데 쌀알이 5개 모자라. 이런 개 이러면서 가서 따져? 그럴 필요 없잖아. 5개? 쿨하게 버려. 그 다음에 쌀알 살 때 여러분들 어머니들 뭐 과일 같은 거 살 때 덤으로 2개 더 드렸어요. 그럼 오늘 좋아하시죠? 하지만 쌀 살 때 쌀집 아저씨가 덤으로 5알 더 드렸어요. 그러면 별 미친놈이죠 그러면? 그치? 별 의미 없어요. 여기서요? 한두 개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23승계야. 여기서 한두 개는 별 의미도 없어요. 그쵸? 이건 뭐랄까 이건희 회장한테서 100원, 200원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10년 있다 제가 200원을 안 갚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죠?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잊어먹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량, 질량이 12인 탄소가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뭐 비교한 상대적인 질량이며 단위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 질량수를 그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뭐 탄소를 기준으로 정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질량수가 원자량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 1.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 뭐 16.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원자량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번호 외우는 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언제 질량수를 다 해요? 그리고 다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주요한 것들 있죠. 하다 보면 주요한 것들 지금은 다 모르겠으면 나오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찾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뭐 독해할 때 영어 다 알아서 독해해요? 모르는 거 단어 나오면 찾으면 그만이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면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외우냐고요? 아니요. 그냥 지나치세요. 또 나오면 또 써보면 되는 거고 또 찾아보면 되는 거죠. 지가 바보 아닌 이상 내년 1년 안에는 기억나겠지. 그치?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쵸? 뭐 이렇게 억지로 해요. 저 보세요. 자동차 번호 4자리. 한 1년 지나고 외워지겠지 하고 3년째 못 외우고 있어요. 딱 12월이죠 지금이. 제가 12월 30일 날 샀거든요. 31일 날 차 샀거든요. 지금 딱 내일이에요. 지금 그러네. 알지 안 됐어. 그러네. 딱 지금 샀네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차 좀 사자. 네. 그러고서 샀어요. 대박이죠? 저는 차를 지금까지 뭘 살까 궁리궁리해서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본 적이 없어요. 차가 필요하다. 매장에 들어간다. 차 주세요. 이 가격대에 차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어요. 주세요. 끝.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델에 제가 원하는 색상을 사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전전차는 매장에 있는 빠른 차 주세요. 이거 가져가실래요? 그러더라고. 이거 얼마나 걸려요? 2시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라고. 뭐 하는데 2시간 걸려요? 했더니 번호판까지 해서 명의 이전까지 하는데 딱 2시간이면 된대. 정말 2시간 기다려서 가져왔어요. 그쵸? 그 색깔 뭐였냐고요? 빨간색이었어요. 시빨간색이에요, 차가. 그래서 정확히 4년 있다가 뺏겼어요. 처제한테. 그래서 지금은 까만색인데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차를 하도 키로수가 많아서 렌탈을 하나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냥 넌지시 어머니 이거 하실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서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다니는 차는 어머니가 갖고 다니는 차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몰고 싶었던 차를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죠. 자 어떤 미친놈한테 얘기합니다. 눈이 내립니다. 자 눈이 내려요. 눈 한 송이가 손에 딱 떨어집니다. 눈의 질량이 느껴지네. 몇 g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미친놈이죠. 이거 잴 수 있는 저울도 없어요. 이거 잴 수 있는 방법? 일단 담아요. 얼마 정도? 잴 수 있기 딱 좋은 만큼 담아요. 그래서 이 안에 눈의 평균 사이즈를 계산해서 부피 계산해갖고 도대체 몇 개 정도 들어갈까 어림잡아요. 그럼 끝! 이게 되는 거죠. 화학에서는요 한두 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한 100개, 한 10만 개지 그렇다. 한 100개, 1000개 정도는 쿨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는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친구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이 얘기합니다. 아빠
내 친구 중에 힘든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한 2억만 빌려줄까? 아빠 얘기합니다. 그거 갖고 되겠어? 한 2억 더 줄 테니까 4억 갖다 쓰라 그러고 그거 나중에 잘 되거든 천천히 갚으라고 해. 이 정도는 아빠는 되셔야겠죠. 그치? 2억만. 말고 가네. 그거 안 갚으면 우리 죽이러 가야 되겠어. 그쵸? 자 그러면은 그래서 원자량의 의미 얘기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다. 이거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씩 컨트롤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는요. 한두 개 갖고 컨트롤을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쓸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암모니아 합성할 때 자 다시 실질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화학식에다 씁니다. 뭐라고? N2 질소에다가 H2 수소를 결합했더니 NH3라는 암모니아가 됐다. N 2개네 여기 2개. 그 다음에 H 6개네 여기 3개. 아 화학식 맞췄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질소 분자 하나에 수소 분자 몇 개? 이런 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결합하면 요게 몇 덩어리? 두 덩어리 만들어집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미친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 요거 똑같이 요대로 만들어내. 라고 해서 수소 원자 3개 끄집어내고 수소 분자 3개 끄집어내고 질소 분자 1개 끄집어내서 암모니아 분자 2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만약에 요대로 딱 요 개수만큼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요 3개 정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때려볼까요? 얘하고 개수비 몇 대비? 하나 대 3개 비죠. 그러면 얘 10만 개면 얘는 몇십만 개? 30만 개 집어넣으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몇만 개 만들어져요? 20만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정도는 재야 내가 질량 좀 재지 않겠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화학에서는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림잡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신이 질량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12g을 담아냈다. 그럼 얘는 몇 몰이라고 얘기하자? 1몰이라고 얘기하자. 아 그런데요 수소는 1g이 돼야지 1몰 아닙니까? 이거 다른데 이것도 1몰이고 이것도 1몰이면 내 헷갈리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개수로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면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몰이라는 단어는 다 내려놓고 오늘 딴 건 필요 없고요. 몰을 왜 쓰는지만 한번 느껴봅시다. 몰은 질량이 같아서 1몰, 1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자 1몰, 원자 1몰이 있다는 소리는 얘는 두 개가 다 개수가 같기 때문에 1몰, 1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개수가 똑같으면 둘 다 1몰인데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면 당연히 1몰의 질량수는 얘가 개수가 똑같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몇 배 더 커요? 질량이 12배 더 클 것이다 라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자꾸 질량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 개수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다예요. 몰수가 같다 그러면은 그리고 조심할 거 원자 1몰과 분자 1몰은 개념이 다르죠. 즉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 100명 초대하는 거 10명이네. 10명 초대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한 가족을 몇 인기족으로 할까요? 몇 인 가족 기준으로 할까요? 4인. 아니 3인 가족으로 해. 왜 물어봤냐고요? 답정너야.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3인 가족이야. 자 그럼 3인 가족 기준으로 합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10가족을 초대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몇 명이에요? 3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어떤 직원한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0명 초대할 겁니다. 그럼 의자 몇 개 준비하면 되죠? 10개 준비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3명 한 가족 기준, 즉 원자 3개가 분자 하나인 분자를 10개 초대할 겁니다. 그럼 분자는 몇 개? 10개 초대한 거죠. 가족으로는 10가족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명수로 따지면 몇 명이어야 되는 거죠? 30명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원자는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원자의 개수가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 분자 1몰과 원자 1몰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원자 1몰은 당연히 원자가 6.0 곱하기 10의 23승계. 분자 1몰은 원자 몇 개 들어있는 건지 몰라죠. 왜? 이게 몇 원자 분자짜리인지 또 확인해야 돼요. 4원자 분자일 수도 있고 5원자 분자일 수도 있고 2원자 분자일 수도 있죠. 이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물어보는지 좀 체크 좀 합시다.
아니 문제에서 분명히 분자 1몰 물어보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아싸 나 먼저 1몰 계산해야지. 그리고 계산해놓고 답을 봤더니 거기 답이 있어. 그래서 체크했어. 그랬는데 틀렸어. 왜 틀렸지? 나는 원자 1몰을 계산했는데? 라고 해서 막 따져요. 근데 문제에서 묻습니다. 분자 1몰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써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자 1몰을 보지 않아요. 그냥 지멋대로 원자 1몰이라고 계산해요. 왜? 전에 풀었던 문제가 원자 기준으로 계산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관대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꼼꼼히 좀 읽읍시다. 그것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위원소하고 평균 원자량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그냥 문제 나오면 그때 같이 합시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지금 물 거기 보시면은 분자량 얘기 나왔고 이 분자량 자 원자량은 이거 한 번씩 왜 이러지? 켜줘 한 번씩 그냥 핸드폰이 눈 마주치면 켜지. 화면이 싹 들어와. 눈 마주치면. 오 어제 손톱에서 왜 자는데 갑자기 불이 싹 들어온 거 뭐지? 어? 뭐라고? 신용. 아니야 문자 온 게 없어. 그냥 불이 켜졌어. 눈 마주치면 켜지는. 나는 눈만 좀 켜져? 카메라. 어디? 아니? 중국산이야? 중국산은 그런 거 안 돼.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자 원자의 양을 나타냈으면 질량수가 원자량이죠. 분자는 그 분자가 한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서 H2O다. 그럼 분자가 가지는 양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질량수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분자의 총 질량수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질량수가 1짜리가 몇 개? 2개 있으니까 질량수 2. 얘는 질량수 얼마짜리죠? 16짜리가 하나 있는 거죠. 결국 합의 질량수가 얼마? 18이죠. 이 분자가 가지는 질량수는 1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읍섭이죠. 그래서 이 분자가 가지는 총 질량수는 1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읍섭이잖아. 그리고 얘를 1몰게 담으면 요 분자를 1몰게 담으면 당연히 몇 그램? 18g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용어가 지금 읍섭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분자량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 몇 개가 가지는? 한 개가 가지는, 기준은 한 개예요. 분자 한 개가 가지는 질량수의 총합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분자량 얘기했고 원자량 얘기했고 자 그럼 시계는요. 실험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분자식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 화학을 배울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걸 따로따로 만들라고 사람 이딴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까? 분자식과 과연 화학식이 분자식과 실험식의 차이 분자식과 실험식의 차이점만 알면은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분자식, 실험식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하죠. 분자식에다가 곱하기 정수배를 하면 실험식에다가 곱하기 정수배를 하면은 분자식이 돼. 그 다음에 분자식에다가 정수배로 나눠버리면 실험식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실험식하고 분자식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처음에 그래 그런 거부터 하면 돼요. 그런데 실험식이라는 거하고 분자식이 왜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험식, 분자식. 가장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C 6개, H 12개, O 6개 가진다. 이게 누구죠? 얘 포도당이죠. 얘 포도당이에요. 얘 포도당인데 얘는 간단한 정수비를 쓰면 C 하나에 H 2개에 O 6개, O 2개예요. 그치? 큰일 날 뻔했다. 병신 만들 뻔했다. 하나네, 하나. 미안하다. 더하기 빼기가 안 되냐, 이렇게. 참고로 제가 더하기 빼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요, 나중에 대학 가시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쓰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기를 쓰게 되면 직업병이 하나 생겨요. 1 더하기 1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2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쵸? 난 그래고 처음에 핸드폰 가게 갔는데 핸드폰 가게 가면 핸드폰 가게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거 어때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떠실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왜 그 숫자를 왜 거기다 찍어? 말로 하면 안 돼? 그냥? 왜 거기다 이렇게 찍어야 될까?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 귀찮아서. 모르겠어요. 항상 거기다 쓰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말로 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데 뚜드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현혹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손해보는 것 같은가? 이익인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냥 하죠. 이게 되죠. 어느 순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문 밖에 나와서 하루 이틀 지나면 누군가가 얘기해. 폰 바꿨어? 얼마 주겠어? 이 가격 주고 했는데 당했네. 그쵸? 그
그 누구도 나한테 싸게 주고 샀네 이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당했네야. 그래서 핸드폰 가게 가기가 싫어. 그쵸? 뭔가 약간 호갱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가게가 싫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숫자에 좀 약해. 그러면은 이해 좀 해줘요. 그렇다고 산수가 헷갈리는 거지 수학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내가 물질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 분자 하나가 C 6개와 H 12개와 O 6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는. 요게 요 덩어리 하나가 분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에서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계에서는. 자연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팔 2개, 다리 2개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건 짝수기까지 귀찮으니까 반 나눠서 계산하자. 그래서 머리통 반 나누고 팔다리 반 나누고 그 다음에 몸통 반 나눠서 계산하면 그러면 뭔가 계산하기 좀 편할 것 같아. 그런다. 그럼 실제로 민준이는 반 자르면 존재해요? 아니죠. 가는 거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C 6개, H 12개, O 6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분자가 되고 그 분자가 가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 고유한 성질을 연구하는 사람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합성하는 사람이다. 물질을 결합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탄소 6개, H 12개, O 6개를 넣어줘야 얘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내가 물질 합성하는 사람이면 얘기합니다. 자 민준아 가서 탄소 원자 6개하고 수소 원자 12개하고 산소 원자 6개 좀 갖고 와서 포도당 분자 하나 좀 만들어 볼래? 이러면 민준이는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 지그시 올리면서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쵸? 왜? 불가능하니까. 그럼 실제로 물질을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탄소 이만큼, 수소 이만큼, 산소 이만큼 때려 넣어서 합성해요. 그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합성하는 내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얘하고 얘 중에서 얘를 몇 배 더 넣어주면 되는 거야? 2배 더 넣어주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다 맞다고 해서 개수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럼 개수를 언제 다 세야 할 거야 이거를. 미친놈도 아니고. 그치? 그러면 또 제일 좋은 거. 탄소의 질량수는 얼마죠? 12죠. 원자량이 12죠. 그럼 얘는 몇 그램? 12g을 내가 어디다 담았어. 그 다음에 얘는 질량수가 1이죠. 그럼 원자량이 1이니까 얘는 몇 그램? 1g이 아니라 그 2배니까 2g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그램? 16이죠? 16짜리니까 얘는 16g만 담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12g, 2g, 16g을 담아요. 그럼 얘는 6.01 곱하기 10의 2상승계, 6.01 곱하기 10의 2상승계 2배, 6.01 곱하기 10의 2상승계를 담은 게죠. 그리고 만들면 뭐가 합성이 되겠지. 하지만 요 비율로 넣어준다면은 만들어지겠지. 만들어지는 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 물질 고유한 사람,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요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고 물질을 단순히 합성해야 되는 애한테는 얘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하지만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아니야. 그냥 네가 합성하기 좋게 난 비율만 알려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식이라는 거는 물질 합성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요. 분자식이라는 거는 물질 고유한 성질을 공부하는 사람한테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합성할 때 숫자를 비율을 계산할 때는 난 얘만 있으면 되거든. 그치? 그리고 거꾸로 거기 계산된 거 가지고 뭔가 찾아냈어. 그러면 내가 숫자의 비율을 찾아냈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막 얘에 들어있는 개수의 비를 따져봤더니 12g, 2g, 16g이 나왔어. 얘네들이. 그럼 얘는 개수비가 12g, 2g, 1이니까는 자신의 원자량을 나눠볼까 얘는 1몰, 2몰, 1몰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개수비가 1대 2대 1이라는 건 확인되지 얘가 실제로 요 모양인지는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내가 거꾸로 나면 얘는 실험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실제로 근데 이 실험식이 분자식인지는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시 결론. 화학은요. 너무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험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비율만 알다 보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비율이 존재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분자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분자식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합쳤다. 개수대로 해서 요거를 딱 따지면 요거는 분자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요거에 가지는 질량수만 다 합쳐서 개수에 써놨다. 그러면 얘는 실험식량 그러면 그만이지. 당연히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여기다 곱하기 몇 개? 6개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실험식량에다 곱하기 6을 하면 얘가 가지는 질량수 다 합친 것도 곱하기 6을 하면 분자식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이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실험식과 분자식이 만약에 같다. 예를 들어 CH4다. 얘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죠. 그렇게 되면 정수비가 얼마? 곱하기 1인 경우죠. 이때는. 그치?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고 실험식하고 분자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식과 분자식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럼 인간이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내가 실험식과 분자식이 왜 필요한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는 실험식과 분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대우해주게 돼 있어요.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다 보면 걔를 대접하다 보면 걔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인식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꼭 왜 필요한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우리 몸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뭔가 마무리하는 듯한 분위기인 줄 알고 자꾸 뭘 덮는데 아닙니다. 왜? 뭐 했어? 나 딱 걸렸어. 집 보내주세요. 너 집에 가봤자 할 것도 없잖아. 응? 뭐가? 뭐 지가 써놓고는 야 치사한 놈아 그것도 후배한테 넘기냐? 아 진짜 서영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요. 그래서 실험식량과 분자식량 했고요. 몰 얘기도 잠깐 했고요. 몰하고 숫자의 관계 6.0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딱 정해진 숫자가 있다.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고 그 숫자가 하필이면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뿐이에요. 6.0이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100번만 입으로 외쳐봐요. 그러면 별 미친놈 아닌 이상은 외워지게 될 거예요. 제가 3년째 자동차 번호가 못 외우는 이유 단 하나예요. 차 번호를 입으로 부르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외울 일이 없죠. 그쵸? 자주 안 보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더 옛날 같았으면 내 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앞에 가서 번호 확인해보고 내 차구나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삑삑 하면 다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 한 번은 지하 4층까지 있는 데서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와, 1층부터 4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계속 누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1층, 2층, 3층이 딱 분리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왜 그런 거 있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경우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 근데 2층인지 아래층인지 위층인지 모르겠어. 계속 눌러. 근데 또 바람 심리가 그렇죠. 내가 열었는데 열린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열었다. 한 번 누르고 닫히면 한 번 누르고 열리면 한 번 누르고 닫히면 한 번 누르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있더라. 알람 있더라. 누르면 한참 누르고 있으면 삥삥삥삥 소리 나는 거 있더라. 몰랐지 그동안. 그치. 왜 그 버튼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 지금까지. 내가 쓰는 버튼은 오로지 닫힌 버튼과 열린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버튼 중에서. 왜? 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그쵸. 내 차에 있는 키는 다 필요 없어요. 가거나 쓰거나. 그쵸. 그것만 잘하면 돼요. 제 핸드폰에 있는 키는 다 필요 없어요. 전화 걸고 받고 카톡 문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몰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몰 얘기 좀 받아주시고 대신 중요한 건 몰인데요. 누구 몇 몰, 원자 1몰과 분자 1몰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온 1몰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1몰이다. 그럼 원자가 1몰계 있는 건데 이원자 분자인데 원자 1몰이다. 그러니까 분자 1몰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분자가 1몰계 있는 건 맞지만 원자는 2몰계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온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표현해 볼까요? 이가 전자 2개 잃어버리네. 예를 들어서 원자 1몰이 있어요. 그러면 6.0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죠. 이때 얘가 전자 2개를 방출한다. 그럼 전자는 몇 몰이 빠져나간 거죠? 2몰이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전자 2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몇 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벤치에 어떤 여학생이 앉아있는데 뒤에 가서 누구게 그런다. 지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진짜 싸대기 맞아요. 그쵸? 그쵸? 외국 같으면 총 맞아요. 그런데 누군지 확인해야지. 내 여자친구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뒤에 가서 누구게 그래야겠지. 그랬는데 다른 놈 이름이 나온다면? 와우. 그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쵸? 왜 당해봤어? 아직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뭐라고?
누구에게 남남중 나오면 뒤에서 같이 온다고? 안 되지.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누구 거 몇 몰 말하는지를 꼭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왜 1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했을까?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를 질량수를 2로 잡자. 그래서 얘가 2kg 될 때까지 담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15개가 나왔어. 그러면 1몰은 몇 개? 15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별로 의미 없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누구 거 몇 몰이냐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13페이지의 3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몰과 질량. 여기서부터예요. 자, 오늘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용어. 그 용어를 왜 그렇게 쓰게 됐는지에 대한 걸 장황하게 그냥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뒤에서부터는 몰과 질량인데 이게 비로소 1단원의 꽃이죠. 그쵸? 여기서부터가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몰량 계산은요. 뒤에서 보면 문제 풀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따로 없어요. 숙제는 오늘은 따로 없어요. 첫날부터 숙제 주면 좀 너무 야박하잖아. 하지만 둘째 날부터 숙제는 갑니다. 그쵸? 이렇게 해놓고 많이 줄게 이렇게 해놓고 알겠지만 잘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쵸? 아주 그렇게 많이 주고 싶진 않아. 니들 바쁘잖아. 다른 거 공부하려고. 그치? 그렇게 하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제가 월, 화, 목, 토 그러니까 오면서 지나가다 눈에 띄면은요 안 되는 것은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질문하는 사람한테 욕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근데 밥 뭐 죽겠는데 거기다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그럼 내가 사정하겠죠. 미안한데 좀 이따 자 그러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특은 당분간은 올해 거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던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오시고 근데 풀려 있을 거니까 그냥 당분간은 올 1월 말까지는 나올 거 1월 말이면은 그때까지 이거 출력해 드릴 테니까 굳이 따로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됐고 따로 얘기할 게 있나? 그냥 이 시간 그대로 갈게요. 뭐 어쩔 수 없네요. 혹시 뭐 계산사 뭐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수업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빡빡해질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좀 러프하게 가고 뒤에 갈수록 좀 빡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조금씩 뒤로 밀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5분, 10분씩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12시 반에 끝나는 해가 오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다 모르는 줄 모르고 12시 반까지 하나 보다가 되는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12시 15분에 끝내서 좀 감사합니다.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됐죠? 다른 특이사항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